운동장 위에 늦가을 햇빛이 옅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학교 축제 날이라 운동장은 웅성거림과 음악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한이는 반 친구들과 부스를 준비하다가 물을 가지러 가겠다며 운동장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시끌시끌한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자 모서리 쪽 그늘 아래에 혼자 서 있는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잠바를 반쯤만 걸치고 양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그 아이는 시끄러운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한이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담임이 말하던 전학생이 떠올랐어요. 오늘 전학생 하나 온다. 이름은 안지후. 반 분위기 잘 챙겨줘. 담임이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끼리 너무 장난치지 말라고 덧붙였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한이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칠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혼자 서 있는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축제인데 혼자 있으면 좀 그럴 텐데. 한이는 물을 가지러 가던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아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한이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롭거나 사나운 인상은 아니었어요. 다만 눈동자에 어른들처럼 어떤 깊이가 조금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 혹시 전학생이지? 안지후?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응, 맞아.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쑥스러워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나는 유난이야. 우리 반이잖아. 그치? 아까 교실에 같이 있었지? 응, 봤어. 지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무례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말수만 조금 적은 사람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해? 우리 반 부스 저쪽인데. 같이 갈래? 한이가 운동장 중앙 쪽을 가리키며 말하자 지우는 잠깐 운동장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조금만 보고 갈게. 뭘? 그냥 어떻게 생겼나? 대답은 이상하게도 애매했지만 거짓말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지우의 시선은 자꾸 학교 건물 쪽으로 향했어요. 단순히 축제가 신기해서가 아닌 어디를 확인하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한이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당 앞 게시판에 붙어 있는 큰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거 우리 학교 50주년이라서 뭐 옛날 사진이랑 졸업생들 사진이랑 그런 거 쭉 붙여놓은 거야. 쓸데없이 많은 사진 있지? 한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지우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거 좀 보고 싶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이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물 가지러 가는 길이기도 했고 괜히 혼자 두면 더 어색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당 앞 게시판에는 여러 반에서 만든 전시물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옛날 흑백 사진, 졸업생들의 단체 사진, 그리고 본교 출신 유명 인물들의 기사 스크랩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흑백 사진들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교복을 입고 딱딱하게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손가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사진 속 어딘가에 있는 어떤 얼굴을 찾는 것처럼요. 한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건 우리 할머니 또래쯤 될 거야. 우리 집도 이 동네 오래 살았거든. 근데 우리 가족은 저런데 잘 안 찍혔대. 한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낸 것이었지만 지우의 어깨가 아주 살짝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나오셔? 지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낮아졌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는 이런 거 다 싫어하셔. 사진 찍히는 것도 싫어하고 옛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도 잘 몰라. 한이는 농담처럼 말하고 웃었지만 지우의 표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 아래쪽에 붙은 이름표들을 한 줄씩 읽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적힌 옛 이름들. 어떤 것은 번져 있고 어떤 것은 연필로 덧칠해져 있었어요. 지우의 손가락 끝이 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적혀 있는 이름은 오래되어 글씨가 조금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글자 배열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이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야, 유난히. 멀리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 부스에서 사람이 몰렸는지 동급생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와, 사람 많아. 얼른 와. 잠깐만. 한이는 대답을 하고 지우를 힐끗 돌아봤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너도 시간 되면 우리 반 와. 3학년 2반 떡볶이 제일 맛있는 반이야.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웃자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이따가.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거절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한이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뛰어갔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운동장 흙먼지가 살짝 신발에 튀었습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동안 지우는 다시 사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사진 한쪽에 붙은 작은 안내문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개교 초기 마을 유지들과 지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그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지만 지우가 찾는 건 그런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또 다른 종이로 옮겨졌습니다. 강당 옆 기둥에는 우리 동네 옛 집원과 집성촌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옛날 마을 지도를 사진 찍어 인쇄한 종이 위에 가문별로 색깔 펜으로 표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동네가 나뉘어 있었고 일부 구역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여러 번 겹쳐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지도 한가운데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입술이 닿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맞네. 그가 알고 있던 옛 지도의 구획과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림이 완전히 겹쳤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계속해서 들려주던 이야기. 어느 집안이 어디에 살았고 어느 집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지우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올라왔지만 표정은 특별히 바뀌지 않았어요. 전학생 맞지? 뒤에서 누군가 말 걸었습니다. 지우가 돌아보니 한이의 아버지인 윤영수가 PTA 부스에서 바쁜 와중에 잠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목에는 운영위원이라고 적힌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네.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지후 학생? 아까 교무실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한이 아버지야. 아까 인사 못했지? 윤영수는 상냥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익숙한 습관처럼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가 섞였습니다. 지우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눈썹, 인매, 턱선.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선들이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이야기 한 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항상 웃으면서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지. 윤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학교는 어떤 것 같아? 처음이라 낯설지? 조금 낯설긴 한데요.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지우는 무난한 대답을 했습니다. 윤영수는 지도가 붙은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옛날 우리 동네 지도야. 한인의 외가족도 여기 오래 살았고 우리 집도 이 근처 오래 살았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서로 다 아는 사이였어. 그 말에 지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식었습니다. 다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렇지. 이 집 저 집 안 얽힌 데가 없었지. 윤영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겠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숨겨져 있었어요. 윤영수는 바쁘다며 다시 운동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축제 재밌게 즐겨. 우리 반에도 한번 들르고. 그가 떠나고 나자
지우는 다시 지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도 위 빨간 동그라미 하나를 눈으로 짚고 그 옆에 적힌 작은 글자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윤씨. 익숙한 성씨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름. 그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채 천천히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 운동장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뛰어다니는 평범한 오후 풍경. 하지만 그 속에서 지우가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겹친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속삭이던 옛 이야기. 지도와 이름, 사건과 침묵. 지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게시판의 사진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구석에 찍힌 어떤 얼굴에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 하나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어딘가 낯익은 이목구비. 지우는 눈을 아주 조금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순. 이 학교, 이 동네, 이 족보와 함께 늘 따라붙던 이름. 어느 날 족보에서 깨끗이 지워졌다는 그 사람.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멀리 운동장 반대편 붉은 벽돌 건물 창가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노란 카디건을 입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 바깥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람을 향해 몇 초간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마치 서로의 존재를 알아본 사람들처럼 눈길이 공중에서 잠깐 얽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와 운동장 위 축제 현수막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지우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반복되던 한마디. 언젠가는 그 집 애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가 오늘 이 학교에 선 이유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가의 집은 축제날의 소란과 달리 조용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햇빛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스치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고 따뜻했지만 묘하게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자는 아버지의 제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이도 이유는 몰랐지만 방금 전 학교에서 지우를 만났던 일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어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이는 놀란 눈으로 멈춰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 사이로 비치는 눈빛은 부드럽지만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래, 왔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고심과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영수는 상 위에 반찬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놀림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머니 박선우는 급히 앞치마 끈을 매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오래 걸리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녁 금방 차려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가볍게 떨릴 뿐 눈빛은 식탁 위 한 곳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이는 어색한 침묵을 깨려며 할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할머니의 시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소 같은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 돌아오신 겁니까, 어머니? 말끝에는 되도록 감정을 억누르려는 힘이 들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 깔린 불편함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박선우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지만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한이는 마음이 불편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조용히 식사가 시작됐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 속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한이야,
방에서 책 좀 가져와라. 그 서재에서. 그 말은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한이는 어딘가 이상하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어조가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을 뒤적이다가 문 옆에 세워진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겉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두툼한 족보책이 한 권 들어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낡고 끈이 반쯤 풀린 채였습니다. 한이는 족보를 꺼내 들고 다시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아빠, 이거 맞아요? 아버지는 책을 받았지만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식탁 옆으로 옮겨놓고 할머니 쪽으로 미세하게 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족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이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아까 학교에서도요, 전학생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했고 한이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족보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잠긴 책처럼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왜요? 할머니 이름 원래부터 없었던 거 아니죠? 우리 학교에도 족보 비슷한 옛날 기록들 있는데 거기 보면 가족 이름들 다 나오는데.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손을 족보 위로 올렸습니다. 표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끈을 풀고 오래된 종이 냄새를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서서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한이는 숨을 참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특정 페이지 근처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윤가의 오래된 가계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러 세대가 이어진 이름들, 그리고 한 줄, 이상하게 공백으로 남아있는 자리, 옆에는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얼룩, 마치 누군가 급하게 그 이름을 긁어내듯 사라진 흔적. 한이는 그 흔적을 보자 작은 소리를 냈어요. 숨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왜? 할머니는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술을 떼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 뿐이야. 말은 너무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죄책감과 무거운 시간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얼굴로 족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녀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한이는 뒤에 남아 할머니의 빈자리와 지워진 이름의 흔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마음 깊숙한 곳이 서늘하게 식어갔고 오늘 만난 전학생 지우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과거가 이 지워진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식탁 위 족보는 조용히 펼쳐진 채 오래된 상처처럼 공기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문득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그저 외로워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이전보다 더 깊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한이는 다음 날 학교에 가면서도 전날 본 족보의 공백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지워진 이름의 자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할머니의 떨리던 손끝과 말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운동장에서 처음 본 지우의 표정도 묘하게 겹쳐졌어요. 그가 사진과 지도를 보며 굳었던 눈빛, 그리고 한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던 것들이 떠올라 가슴 안쪽이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이가 교문을 지나 교실 복도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던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차분함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기류 같은 것이 하나 생겨 있었어요. 한이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왔네.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도 일찍 왔네. 둘의 대화는 평소 전학생과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가벼운 방식이었지만 지우의 눈빛은 대화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제 축제는 재밌었어? 한이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말했다. 응, 사진 같은 거 신기하더라. 그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한이는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지우가 가장 오래 바라본 건 그 옛 지도와 오래된 졸업사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가족 사진 많이 봤지? 한이는 최대한 농담처럼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건드린 느낌이 들어 살짝 긴장했어요. 지우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한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봤어. 너희 가족 오래 산 동네 같더라.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지만 말끝에 붙지 못한 무언가가 공기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이는 어제 할머니가 족보를 보고 손을 떨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후야, 너 우리 동네 잘 알아? 지후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어릴 때 잠깐 이 동네 근처 살았거든. 그의 말은 사실에 가까운 듯 들렸지만 한이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절반만 진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야기해도 되는 가벼운 과거가 아니라 누가 지켜보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지우는 자연스럽게 한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지? 한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우가 왜 그걸 아는지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응, 있지. 너도 그쪽으로 가? 지우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했어. 그 말과 함께 그는 한이 집이 있는 방향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신중함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한이는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깜빡이며 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점심시간 두 사람은 급식실 앞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떠들썩한 분위기였지만 지우는 조용히 한이 옆에 섰습니다. 한이야, 너네 할머니 여기 동네 오래 사신 거지?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한이는 침을 삼키며 지우를 바라봤어요. 어머, 그렇긴 하지. 왜? 지우는 스스로도 조심하는 듯 말끝을 정리해 내려 했습니다. 그냥 어제 내가 말했잖아. 사진 같은 거 싫어하신다고. 응? 왜 그런지 알아? 한이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이름이 족보에서 지워져 있다는 사실조차 어제 처음 알았으니까요. 지우는 한이가 대답하지 않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이 한이는 이유 없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 갑자기 자신 앞에 놓인 느낌이었고 지우의 태도는 마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우야. 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할머니 아는 거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하는데 1초 정도의 망설임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놀랍도록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이는 그 대답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학교 시간, 지우는 또다시 자연스럽게 한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한이는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집이 이쪽 아니지? 지우는 골목 안쪽 오래된 벽돌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 익숙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응? 이 골목 예전부터 이렇게 생겼어? 한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알기론 뭐 오래된 동네니까. 지우는 벽면을 천천히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표면이 손가락 끝에 닿자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오래됐지. 그 말은 무슨 과거 기억을 되뇌는 사람처럼 낮고 담담했어요. 한이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느낌. 지후야, 너 정말 우리 동넨 처음 와보는 거 맞지? 지후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솔직함과 비밀이 반씩 섞여 있었어요. 응, 거의 처음이지. 한이는 그 거의라는 단어 하나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을 느끼며 집 방향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한이가 집으로 돌아서자 지우는 골목에 그대로 서서 그녀의 집이 있는 방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새로 전학 온 학생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과 오래된 기억, 그리고 묵은 감정이 얽힌 눈빛이었어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맞아, 이 동네가 맞아. 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며 낡은 간판을 흔들었고 지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이의 집 창가에서 누군가 커튼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흰 머리가 희끗한 노인, 윤정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멀리 서 있는 지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깨달음,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한 번에 스친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고 창가에 서 있는 그녀를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둘의 눈이 공중에서 닿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커튼을 잡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의 발걸음 안에는 확신을 얻은 사람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커튼을 내려놓으며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고 말았구나. 목소리에는 과거가 다시 돌아온 것을 알아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늦은 오후 특유의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려 퍼졌고 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은은하게 스며 나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이가 말했어요. 지우야, 잠깐 들어와. 물이라도 마시고 가. 지우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의 공기, 복도 배치, 문 손잡이의 위치까지 마치 기억 속에서 꺼내온 것처럼 익숙하다는 듯 눈동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춘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잠깐만. 한이가 먼저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저 왔어요. 부엌 쪽에서 어머니의 대답이 들렸고 그 뒤에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거실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이가 신발장 정리를 하며 뒤를 돌아보자 지우는 집안 전체를 조용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그 시선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라면 집 구조를 슬쩍 보고 말았을 텐데 지우는 벽 끝, 오래된 장식장, 복도 천장까지 마치 확인하듯 관찰하고 있었죠. 지우야, 뭐해? 한이의 목소리에 지우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너네 집 예쁘네.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기억 확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이와 지우가 거실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래된 의자 하나가 아주 천천히 뒤로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카디건을 걸친 채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서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한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와. 그러나 할머니는 손녀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지우를 먼저 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숨조차 멈춘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눈빛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듯
조용히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한순간에 오래된 지난날로 되돌아간 듯 팽팽하게 들려있는 긴 실이 된 듯 했습니다. 한이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이 친구 전학생이야. 이름은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지우입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찔 떨렸습니다. 지우개 가루처럼 미세하게 부서지는 떨림. 그녀는 너무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포와 혼란이 감춰져 있었어요. 한이는 그 공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하? 할머니는 손을 올려 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 눈빛에 아주 작은 감정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대도 복수도 아닌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안수혁입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마른 듯 붙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이는 듯 보였고 손끝이 바람 없는 공간에서도 흔들렸어요. 한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확실하게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 이 동네 근처 살았어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덧칠하지 않은 그저 사실 하나를 꺼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막힌 숨을 억지로 삼키듯 천천히 등을 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떨리는 금속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녀는 천천히, 너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쥔 카디건 자락이 구겨질 만큼 양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이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지우랑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에 지우와 할머니가 동시에 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처음 보는 아이지. 단호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단단함과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 맞습니다. 대답은 정확했고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에는 알아본 사람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의 대답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한이는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듯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공기는 언제부터인지 이 집에 서서히 들어와 있었던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한이가 지우를 데리고 방으로 가자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 두 번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의 발걸음은 이 집을 정확히 찾아왔고 할머니의 오래된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한이와 지우의 작은 말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한이와 지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할머니 윤정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은 무게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리고 방 안에 어둑한 빛이 깔리자 할머니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돌덩이가 다시 굴러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아래 깊숙이 밀어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스며든 나무 상자 표면은 손끝에 닿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에 있는 서류와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흑백의 사진 한 장이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남자의 얼굴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수혁? 지후의 아버지.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는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굳어버렸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살던 마을의 골목길,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사진 속 남자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거리, 사건이 벌어지던 그 밤, 할머니는 오랜 시간을 지나 이제야 다시 그 감각을 떠올리는 듯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쉬쉬하던 사건, 어른들이 입을 닫고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피해가며 지나가던 진실. 그 사건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림자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서류 묶음을 넘기자 낡은 문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란 종이에 적힌 불분명한 글씨들, 그중 일부는 얼룩져 있었고 어떤 문장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현장 스케치, 모두 다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를 손에 든 채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그 문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올 줄은 몰랐다. 혼잣말은 떨림이 섞인 숨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은 할머니 혼자 지고 가기로 결심한 죄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 우연으로 포장된 비극,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걸 자신이 뒤집어 쓴 일이었죠. 할머니는 과거를 덮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족보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결정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누구도 추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라 믿었어요.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비에 젖은 골목길을 달려가며 자신이 본 장면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집의 불빛, 사람들이 몰려오던 발자국, 그리고 한 아이 지금의 지후의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모습. 그 아이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지. 가슴속 깊이 박힌 그 생각 때문에 할머니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건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 그건 지금까지도 모르는 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으로 누군가는 살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잃은 채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상자 안에 넣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세게 깜짝 놀라 문을 바라봤고 문틈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그녀는 숨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혹시나 지우일까? 혹은 손녀가 우연히 문 밖에서 서류들을 본 건 아닐까? 잠시 후 발자국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오랫동안 굳혀둔 결심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시선이 한 장의 낡은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한 명.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지금은 어느 기억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지워져 있었지만 그 남자의 집안은 지금도 이 동네에서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그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건 복수가 아니라 왜 말하지 않았느냐겠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흔들렸지만 눈빛은 더 굳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장롱 아래 깊은 곳에 다시 밀어넣고 문 손잡이를 꼭 잡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왔던 죄와 책임을 다시 마주할 각오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복도 끝에서 지우가 혼자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오래전 기억의 한 장면 속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처럼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멈춰선 채 그 아이의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몰라야 했던 걸 알고 왔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저녁이 가까워올수록 묵직해져 있었어요. 조용한 숨소리조차 벽에 걸려 메아리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오래된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한이는 방 안에서 책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지우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낮 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운, 지우가 알고 있던 것 같은 그 표정, 할머니가 지우를 보는 순간 달라진 호흡, 그리고 족보에서 지워진 이름,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한이의 마음속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그때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이야, 너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너무 이상한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이는 반사적으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아빠 얘기야? 지우는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지만 어디선가 깊이 눌러둔 상처가 스며나오는 듯한 기운이 있었어요. 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엄격하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우는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창문턱에서 천천히 내려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그럴 수 있지. 그 말투는 너무 의미심장했고 한이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너 왜 그래? 우리 가족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방 안을 걸어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이와 가족이 찍은 사진, 시골집 마당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두 손가락으로 액자의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이 표정 참 똑같네. 뭐가? 지우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얼굴. 그 말은 폭탄처럼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한이는 숨을 멎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지금 무슨... 지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한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하루 동안 쌓아 올린 차분함을 버리고 마침내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이야, 내 집안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 한이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떠오르는 건 어제 족보의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내내 집안 때문에 다 무너졌어. 그 순간 방 밖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이는 문 쪽을 바라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 윤영수를 발견했습니다. 문턱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우, 그 얘기 여기서 하지 말아라. 지우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아시겠네요. 아버지는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 굳어가고 있었어요. 너희 집 일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일이다. 그 말에 지우의 숨이 얕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감정을 다스리며 말했다. 정리요? 그 한 단어에는 수년 동안 씻기지 않은 분노와 상처, 그리고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리 때문에 우리 가족은 뭘 잃었는지 아세요? 한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지우 말대로 우리 집이 뭘 했다는 거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 여기서 끝내라. 아이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지우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요? 그렇게 말하면 편하시겠죠. 그는 한 발짝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몇 걸음 거리밖에 두지 않은 곳에 섰습니다. 아저씨는 한 번도 우리 가족에게 사과한 적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와는 이미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이는 숨을 삼키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턱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밤 이후로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아저씨네 가족도 이 동네 사람들도. 한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건 오래전 일이다. 지우의 표정이 그 말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이면 아무렇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 모든 것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하루 때문에 삶이 끝났는데. 한이는 무릎이 풀린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우리 집이 정말. 그러나 지우는 한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에게 고정돼 있었고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하실 거죠?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전 사과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한이는 그 말에서 지우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다는 것. 그는 단지 왜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 누구도 그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지우는 결국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주 작게 부서지는 느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고 아버지와 스치듯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한이한테는 미안해요. 그 애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한이는 눈물이 맺히는 걸 참으며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 공기는 무너져 내릴 듯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이의 마음도 그 무게를 함께 안고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집안엔 은은한 등불빛만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가 떠난 뒤로 거실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한이는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아직도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지우의 뒷모습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에 앉아 손을 맞잡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딸 사이를 오가며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어 난감한 표정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서재 문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나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는 만나야 할 때다. 그 말에는 더 숨기지 않고 더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이너스. 밖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거리 가로등 불빛은 노랗게 번져 있었고 바람은 얇은 카디건 사이로 스며들 듯 서늘하게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예전 사건이 있었던 동네의 중심, 누구보다 많이 지나갔던 길이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더 낯설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닌 학생이 서 있다는 사실이 마치 오래전 약속을 지키러 나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와 있었구나.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씻기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했고 하지만 어떤 분노도 폭발하지 않은 고요한 전쟁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몇 년치의 공백과 수십 년치의 진실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천천히 앉았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고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었지. 지우의 눈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골목에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본 사람이 나다. 지우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오래 묵은 기억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난 도망치지 못했어. 그날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지웠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고 믿었지. 지우는 숨을 내뱉고 고개를 살짝 떨궜습니다. 그럼 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물음은 세게 던진 것도 화를 담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묻어두고 말하지 못했던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서 지우의 진짜 목적을 느꼈습니다. 복수도 보복도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두드림이었죠. 할머니는 지우를 향해 손을 아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늙고 마른 손, 떨리고 힘없는 손. 정말 미안하다. 그 한 문장은 늦었고 부족했고 부서질 만큼 작았지만 지우의 가슴에 그대로 박혀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직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치유되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손에 아주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손끝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흔들리는 두 손이 서로 닿는 순간 공원은 조용했고 바람은 아주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잘못을 평생 짊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는 안 되지. 둘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서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조금씩 묶여 들어가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마이너스. 한참 뒤 지우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등이 멀어질수록 그의 걸음은 처음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벤치에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말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정답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흔들렸지만 그 끝에는 분명한 결단이 실려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윤정순이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한이와 부모님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뜨거워서 말 한마디가 섣불리 튀어나오지 못하는 침묵이 오래 이어지고 있었어요. 현관이 열리는 소리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고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오랜 결심을 막 끝낸 사람 특유의 묵직한 고요함이 비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발만 벗고 곧바로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묻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정리해야지. 그 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묵혀둔 비밀을 꺼낼 준비가 된 사람의 목소리였죠. 마이너스. 서재 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장롱 밑에서 오래된 족보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더 낡아 있었고 끈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한이와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가 식탁 위에 책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족보가 펼쳐지는 순간 노란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방 안에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그 빈자리를 펼쳐보았습니다. 공백은 오래된 상처처럼 벌어진 채였습니다. 한이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 펜은 가느다란 떨림을 그대로 따라가며 오래 지워져 있던 공간 위에 새로운 글자를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은 채 글자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이는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펜을 내려놓고 적힌 글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적힌 문장. 본 기록은 윤정순의 요청으로 지워짐. 그러나 그 삭제는 과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사건의 모든 책임과 경위는 당시 윤정순이 단독으로 감당하였음을 명기한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과 책임을 명확히 남기는 기록. 숨기고 가리는 대신 으로 마주한 글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 없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세월에게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 와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니까. 이제야 누군가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된 거다. 말끝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굴레를 벗어낸 사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이는 조용히 할머니 옆으로 가서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죠?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한이야. 너희에게까지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했다. 한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같이 해요. 우리 모두 같이.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문틈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더니 마당 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안지후. 그는 할머니가 기록을 남기고 가족이 그 기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한이는 문 쪽을 바라보며 지후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그 아이의 한마디. 한이한테는 미안해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대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잠시 후 할머니는 족보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러자 식탁 위에는 더 이상 공백이 없는 완성된 한 페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위에는 가려진 과거가 아닌 정면으로 마주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온 것 같다. 누가 묻지 않아도 그 말의 의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책임을 홀로 지켜온 한 인간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이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할머니. 밖에서는 가볍게 바람이 불어 온 동네의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오래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로써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던 한 가족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